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리치협회 조준현 회원정책본부장입니다. 우리 리치협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우리 한국리치협회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저희 협회는 리치를 위탁관리 운영하는 자산관리 회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통상 리치는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과 우량한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 임대 수익을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그리고 리치 업계의 애로 해소와 그리고 또 권익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리치에 대한 외국 자료나 이런 조사, 연구를 통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하여 정부에 또는 국회에 건의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치는 노후 대책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겼거든요.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최소한 20년을 수익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현금이 있다면 그걸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한국은행의 10월 말 예금은행 수신 평균 금리가 2.57%입니다. 만약 1억을 은행에 예치하면 연 257만 원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나오죠. 근데 만약 이 1억을 우리 리치를 매입해서 배당을 받는다면 매년 750만 원 배당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난해 말 상장리치 평균 배당률이 7.5%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은행에 돈을 예치하면 그 금액은 뭐 안정적으로 계속 예치돼 있지만 결국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 리츠는 부동산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만큼 과거 예를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후 대책으로 리츠를 사서 그 배당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한국의 리치 시장은 아주 적습니다. 왜냐하면 리치를 소관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과거 지속적으로 리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리치는 금융과 조세와 관련이 많습니다. 조세나 금융 관련 부서는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죠. 그래서 타 부처에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은 제가 11월 말 현재 보니까 9조 5천억이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제가 6월 기준으로 보면 1930조입니다. 우리나라 9조 5천억인데 1930조예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58조, 호주는 164조, 그리고 일본은 143조, 싱가포르는 98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죠. 비슷한 시기에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을 경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상 GDP 기준으로는 얼마나 되느냐를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8% 되고요. 그리고 캐나다는 2.2%, 호주는 6.7%, 일본은 2.7%, 싱가포르는 무려 16.3%나 됩니다. 이렇게 경제 규모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에 비해서 리치가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배당률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미국이 4.5%, 캐나다는 5.9%, 호주는 3.5%, 그리고 미국은 2.8%, 그리고 싱가포르는 6.9%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5%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배당률은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높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리츠 투자 대상을 보면 오피스 그리고 주택, 리테일, 물류센터 이런 정도인데요. 미국을 한번 보니까 헬스케어, 리테일, 주거, 통신시설 비중이 높습니다. 무려 헬스케어, 그러니까 시니어 주택이죠. 시니어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280조 됩니다. 시니어 하우징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시니어 하우징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복합시설이 위주고요. 그리고 호주는 산업시설을 위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복합시설과 오피스 이렇게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외국에 좀 특이한 게 목재도 리치로 합니다. 팀버 리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셀프 스토리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하면 뭐 개인 창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한정되어 있는 이런 어떤 투자 대상이 상당히 넓혀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을 한번 찾아보면 미국은 인구가 3억 4천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절반인 1억 7천만 명이 리치에 투자하는 가구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리치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노후 생활을 리치가 많이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40여 명밖에 안 됩니다. 투자자가. 인구의 1%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리치에 대한 투자가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11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리츠 수는 444개고요. 총 자산은 117조입니다. 이 중에 415개가 위탁관리 리츠고요. 25개가 기업 구조조정 리츠, 그리고 4개가 자기관리 리츠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리츠가 대다수고요. 그러면 올해 들어서 위탁관리 리츠가 얼마 늘었냐 봤더니 35개 늘었고요. 그리고 구조조정 리츠는 한 7개 정도 늘었습니다. 자기관리 리츠는 그대로 4개고요. 분야별로 한번 또 보면은 어떤 분야에 인가가 많이 신청이 됐냐 봤더니 임대주택이 22개고요. 오피스가 14개, 그리고 호텔이 4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부분은 좀 특수해서요. 이것이 뭐 인기가 좋아서 참여하고 있다기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된 게 25개인데요. 그 중에 자기관리 리츠가 3개 상장돼 있고, 그리고 구조조정 리츠가 1개 상장돼 있습니다. 소위 미분양 CR 리츠라고 하죠. 미분양 기업 구조조정 리츠인데요. 정부가 지난 4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4월 달에 발표하면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제 도입이 된 건데요. 만약 그 리츠가 지방의 중공업 미분양 주택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를 배제해 주고요. 종부세 합산을 또 배제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됐죠. 지난해에는 아마 준비 기간 때문에 인가 신청 인가가 없었고요. 올해 들어서 총 8개가 났더라고요. 제가 11월 말 찾아보니까 8개가 났고 가구 수로는 1980가구. 그러니까 지금 제가 10월 말 국토부 통계를 보니까 지방의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는 23,700가구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한 10% 정도가 미분양 CR 리츠로 편입이 돼서 당초 정부가 목표한 정책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도 지방 미분양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로 끝나는 미분양 CR 리츠의 시한을 한 1년 정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래 리츠가 인가제도인데 이거를 신고제로 바꾸고요. 1인 지분 제한이 있습니다. 50% 이상을 못 갖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개발 기간에는 풀어주고요. 그리고 공시보고제도가 상당히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간소화 시켜서 개발하는데 좀 용이하게 해준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양도세를 과세이연해 줍니다. 어떨 때 해주냐면 기존 토지를 프로젝트 리츠에 현물 출자하면 토지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리츠에 현물 출자한 지분을 매각할 때에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2월 9일 날 첫 프로젝트 리츠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프로젝트 리츠에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는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양도세 내는 돈이 없어서 이런 상황에서 토지를 가진 분들은 이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서 자기가 그 리츠에 참여함으로 해서 개발 이익까지도 쉐어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에 대한 리츠에 대한 별도의 투자 규제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국내와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다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그 외국인 부동산 규제는 개인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제한을 하는 그런 규제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저도 이런 외국인의 투기성 자금이 주택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런 것을 막는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투기성 자금이 아닌 자금이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을 한다든가 이런 데 투자하는 돈에 대한 규제까지는 필요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에 대한 리츠 투자하는 규제는 내국인과 똑같이 받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상 장기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게 외국계 투자자가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리츠를 만들려고 하다가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매입 임대주택은 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0.15 대책으로 인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면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합산 배제가 제외됩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사실상 매입 임대주택이 금지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업체뿐만 아니고 외국 업체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정부에서도 이제 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건설을 해서 임대를 하겠다. 이제 그 위주인데요. 그런데 매입 임대로 운영 중인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임대주택 스톡이 유지돼야 전월세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데요. 만약 이 임대주택이 줄어든다면 전월세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매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좀 풀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리츠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제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4가지가 있는데요. 그 리츠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를 하는 이유는 기업이 문어발식 소유나 지배를 막기 위해서 그거를 적용하는 건데,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그 임대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것을 지배해서 아니면 소유해서 이익이 없어요.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배당은 무조건 배당 가능이익의 90%를 배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지분이 기업이 많다고 해서 더 많이 주는 거 아니고요. 지분율만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츠는 도관체 개념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에서 해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장 리츠 유상증자 절차 개선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상장만 발표하면 리츠 주가가 떨어지는, 이게 아주 관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 상장 유상증자 절차가 상당히 깁니다. 유상증자를 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고 발행 가격도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총상 3개월 이상이 걸려요.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전부 찾아보면 한 달 안에 그 유상증자 절차를 다 끝냅니다. 그래서 이 유상증자 기간을 좀 단축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지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번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저희 리츠만 제외된 배당소득 분류과세, 그 부분에 리츠가 꼭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츠는 배당 성향으로 보면 90% 이상이에요.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배당 가능이익의 90%를 배당을 해야 됩니다. 고배당 줍니다. 그런데 공부 아주 잘하는 사람은 장학금 줄 필요도 없다. 장학금 안 줘도 잘한다. 이거고요. 잡아놓은 물고기는 밥을 안 줘도 된다. 이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리츠 합병제도입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동산 투자회사법령에 의해서 리츠 합병은 같은 종류만,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 리츠다 그러면 위탁관리 리츠만, 그리고 상장 공모 리츠는 상장 리츠끼리만, 자기관리 리츠는 자기관리 리츠끼리 간에만 합병이 가능해요. 근데 외국에는 안 그렇거든요. 이거는 굳이 뭐 합병하는 데 있어서 꼭 리츠로 제한할 필요도 없고요. 그 상장 절차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한다면, 기존 주제에 피해가 없게 간다면 이거는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이 노후 생활에 아주 좋은 툴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한번 잘 검토하시고 잘 생각하셔서 리츠의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리츠에 대한 해외 수준의 어떤 세금 감면이라든가 혜택을 좀 부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